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이사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85만 가구, 엄청나네요. 공급을 골자로 한 공급 방안인데요. 특히 수도권 61만 호 공급과 더불어서 서울 32만 가구 공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공급 규모가 어마무시한데요. 일단 기존의 공급 규모보단 굉장히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서 외곽이 아닌 도심 내에서 공급의 진원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계획대로 추진이 불도저처럼 됐으면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4년 내에 이 모든 플랜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급안에는 청약에서 소외되었던 3040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3040 청약 배제 분위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특공을 드립다 늘려놨죠. 근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특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공이 정말 특별 공급,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공 분양에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 특공의 비율이 무려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공급 비율이 15%로 쪼그라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특공 비율에 들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특공에는 얼씬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근데 이번 이사 대책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습니다.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일반 공급이 50%로 늘어나게 되니 특별 공급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자격을 일정하게 갖추지 않아도 이제는 당당히 일반 공급 자격으로 공공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 공급 비율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놓친 많은 분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하네요. 일단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이어서 공공 분양에서는 무려 85%라는 너무 높은 비율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경감시켜서 이젠 특별 공급 자격이 굳이 없더라도 기본 자격만 유지할 수 있으면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3040 중에 특별 공급 기본 자격 자체가 안 돼서 청약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8호제곱미터 이하 공공 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율 15%를 50%까지 늘리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정책, 추첨제 도입입니다. 공공 분양에서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납입 횟수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공공분양 단지일 때 거의 20년 가까이 1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이런 통장 경쟁력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청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런 기존의 룰을 바꿔서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추첨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굳이 통장 싸움을 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무주택 3년 조건만 갖추면 추첨제로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비율은 순차제, 그러니까 통장 싸움으로 70% 뽑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전혀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청약자들에게는 새로운 찬스가 생겨난 거죠. 민간 분양에서는 무조건 8호제곱미터 이상 가점제 50%, 추첨제 50% 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공분양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겁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도 100% 통장 싸움 지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 비율을 할당해서
기본 자격만 갖추게 된다면 얼마든지 추첨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공공분양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순차제, 그러니까 통장 싸움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 공공분양에서는 기존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소득자산 요건을 받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그리고 부동산 2억 1,550만원, 앤드 자동차 2,764만원 이하, 이런 기준선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넘지 못하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공공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가 많아서 소득자산 기준 적용을 대부분 받았는데요. 이번 이사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소득자산 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공분양에서 분양가가 9억 초과가 많이 나올까요? 워낙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높으면 부담 100배. 그러나 향후 높아진 공시지가 때문에 공공분양 분양가도 높아질 전망이고, 이제 소형 평수만 뽑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양도 중대형 평수로 뽑아서 질적인 부분에서도 민간 분양과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어서 9억 초과 분양가도 나올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초과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 요건 기준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 청약 부분 크게 이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 특공이 줄고 일반 분양분이 50% 늘어난다. 둘째,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추첨제가 30% 늘어난다. 셋째, 9억 초과 시 소득자산 조건에서 제외가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법은 3기 신도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특히 서울 핵심 입지의 공공분양, 서울의료원 부지 혹은 캠프킴 같은 곳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에도 적용 불가. 이 점이 못내 아쉽네요. 상기를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소급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앞으로 이사 대책을 통해 밝힌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역세권 중심 도심 고밀화를 통한 주거지를 계속 발굴해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보다 더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핵심 입지를 결정해서 공공분양에 도전하는 것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초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25번째 이사대책이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남의 기회가 아닌 나의 기회로 캐치할 수 있다면 당첨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민간 분양, 공공분양 관심 갖고 공부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